성공하는 예술인을 위한 넘버원 정보 채널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원사업 이렇게 쓰세요를 가지고 주제로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의 선정 결과들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안에서 공연 영상 기록 지원 사업을 샘플로 한번 선정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실제로 좀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경쟁률이 높아서 선정이 안 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서울문화재단 사업의 지금 결과 발표 이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 예술지원 통합공모에 대한 결과 발표가 지난 19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각 사업별로 리서치 사업, 예술 공간 지원, 시각예술 작품 발간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결과 발표가 났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사업계획서 잘 써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 안에 심의평가 결과들을 좀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기본 5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락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작성한 문서들이 그대로 구석에 파일 폴더 안에 묻혀서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쓰고 나면 거의 다시 볼 일이 없는데 지금 요 부분 말씀드린 부분대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려보십시오. 죽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려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먼저 이렇게 지금 오늘 영상기록 사업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영상기록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총 선정 건수 20건 선정되었는데 영상 제작으로 선정률이 10.3%입니다. 그래서 총 200개 정도 접수됐는데 20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 선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만으로 본다 그러면 영상 기록 지원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다큐 영상, 다큐멘터리, 보시면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것만 쓰지 않았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에 진행되는 것을 찍은 것도 역시 과정이니까 그러고요. 제작 필름이란 말만 좀 다른 뿐이지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소개 영상, 무용단 소개 영상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이시죠?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다큐, 그 다음에 이제 단체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 위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들어온 거는 그 중에 이 200개 들어온 것 중에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거의 다 처음부터 탈락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탈락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5분이 이제 보통 보니까 연극에서부터 전통까지 이렇게 5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5분들이 요 배정 기준, 심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심의 총평이 있는데 심의 총평 잘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무용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결국 뭐냐면 아까 심의위원 5분이라 그랬죠? 이렇게 5분이 각각의 심의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5분이죠? 5분. 본인의 생각, 심의위원으로서 심사를 해보니 200개를 검토를 해본 것에 대한 평을 적은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가 조금 아쉬웠고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뭐가 부합되지 않았다. 예, 그렇죠? 예, 못내 아쉬웠다. 예,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적인 내용, 아쉬움의 공통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적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반영됐다라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이 뽑아지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예술 분야의 내 사업 계획서 안에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신 다음에 그 부분이 나의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를 먼저 한번, 그래서 죽어있던 사업 계획서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살려보는 방법. 왜냐면 이건 내년에도 또 있을 사업인데 그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심사위원은 바뀔 것이지만 여러분들 작년 것도 한번 심사평 보시고 올해 것도 보시면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나의 사업 계획서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어필될 수 있을 만큼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었는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유튜브나 각종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이 사업을 결과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부분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올 후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명칭 검색하셔서 어떻게 촬영이 됐고 어떤 영상의 결과물이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2023년도 것도 보시면 벌써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서울시의 사업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이라고 표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 그래서 내년 사업엔 난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를 이제 좀 반영을, 지금 이런 걸 보고 난 것들에 대한 반영을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 맨 뒷부분이나 맨 앞쪽이 더 좋겠죠. 붉은색으로 좀 적어 놓는 겁니다. 분석했을 때 이런 부분이 체크되었고 심사평에서 이런 걸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제작된 영상들을 후반기에는 체크해 봤더니 이런 영상 제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내가 메모해 놓는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신다 그러면 충분히 심사위원들로부터 경쟁해서 메리트 있는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고요. 예술 기반 창작예술 공간 지원 보니까 거의 이것도 경쟁률 5대1 정도예요. 보시면 이제 명단이 다 있잖아요. 연극에서 무용 이런 공간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평균 얼마가 됐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이제 그러면 이런 지원받은 단체들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공간으로 어느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도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런 정도의 공간들이 선정이 됐구나. 네, 우리 분야. 우리 분야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요. 예술 분야. 그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명 검색해 보셔서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인데 얼마를 받았구나. 그러면 나랑 비슷한 공간 한번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럼 나는 이제 내년에 했을 때 규모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지원 신청액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런 규모와 지원금 등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선정된 사업 계획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콘텐츠와 또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렸고요. 그 내용보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5대1의 경쟁률 안에서 5개 문서 중에서 나의 문서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여러분의 콘텐츠들은 다 좋습니다. 그 콘텐츠가 여러분들 문서 안에서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써주는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방법적인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물론 이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쓴 걸 가지고 제가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계획서고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100자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네 줄로 보시면 여기서도 세네 줄로 뭘 하려고 한다 여기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 앞으로 읽을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딱 4-5줄의 내용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이 내용이 있죠. 근데 사실 100자 내로 줄이는 것조차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썼는데 그걸 이렇게 100자 내로 줄여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심사위원이 되겠죠.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런 거 하려구나 하는 거를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이 부분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거. 특히 맨 처음에 읽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이제 영상 관련된 내용은 기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어긋나지만 않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결과 발표 플랫폼인데요. 예시를 줬어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등. 근데 여기에 선정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지금 구체적인 링크들을 명시를 해서 이 사업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안에서 명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작된 영상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뢰감을 먼저 줬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단체 소개, 뭐 신청자 소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 소개인데 여기에 주요 활동 작업을 쭉쭉쭉 적어주시고 여기에 보통 보면 뭐 바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좀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이게 심사하면서 그걸 다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보면 밑에 이렇게 도표를 하나 넣어서 이와 관련된 사진들 그러면 여기 하나에 뭐 A라는 것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요 A의 내용을 여기 넣고 그 모습이 이런 거였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요 한 페이지만 봐도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했던 사람이구나 단체이구나 라는 걸 좀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단체 소개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막 200개 정도의 문서를 봐야 되는 이번 심사위원분들께서 이렇게 글로만 쭉쭉 돼 있는 걸 보기는 사실 그걸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랬을 때 이런 걸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보여지면 이 단체 이런 걸 하는 단체구나. 이런 공연을 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내용을만 봐도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단체인가를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기획 의도 및 목표인데요. 여러분들의 기획 의도, 뭐 이제 구상 계획, 세부 내용 이런 부분들 아주 구체화되고 좋습니다.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예술인분들이랑 단체분들이랑 나눠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가진 상상력과 좋은 아이템들을 이야기를 서로 우리 지금 앞에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편하게 얘기하면서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 그분께서는 질문도 하고 난 또 답을 해주고. 그럼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은 그런 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문서화해서 먼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 글만 읽고
심사위원이 이해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에 내용들을 다 원래 빈칸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이런 칸 안에서 어떻게 읽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좀 읽기 편할까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줄로 의도를 말하고 사실 이 의도를 한 줄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또 부연 설명을 몇 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것만 읽어도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의도를 한 거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는 진하게 밑줄 정도로 해서 심사위원이 그 부분만 읽어도 연계가 돼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끔 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출 방향도 이런 원래 박스 이런 거 도표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사업계획서 작성하라는 칸에는 빈칸으로 주어지는데 이것들을 우리 단체 우리에게 맞게 조금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연출 방향 한 줄로 아주 요약을 한 다음에 이 연출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방향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사진이나 스케치를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여기에 글로 다 편지 쓰듯이 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읽을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각화된 그림이나 스케치 등으로 이런 연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읽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그걸 본 심사위원이 자 순서대로 읽었을 때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요약을 해주면 또 굉장히 보기 편한 사학계획서일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이런 스토리와 연출 방향으로 이런 스토리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출연자과 스텝으로 구성이 되었나 해서 이렇게 참여자를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이 스텝과 출연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구나.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심사위원의 판단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간별로 또 이렇게 또 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공연 영상 제작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또 다른 사업 계획서 아까 공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업 계획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여주기, 읽기 쉽게, 보기 편하게 해줬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말로 주고받는 것처럼 이 문서를 통해서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똑같이 이런 걸 만들어줘서 이해하기 쉽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 일정 같은 경우 우리가 모든 사업 계획서에 추진 일정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만 봐도 한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자, 이 안에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걸로 봤을 때 잘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내용을 뭘 이렇게 많이 적을까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공연이나 전시나 영상 제작이나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거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될 것들이 쭈루루루룩 나올 거예요. 시작부터. 기획 K로부터 성과 분석까지. 그 과정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전시를 한다, 공연을 한다, 영상 제작을 한다, 기획 회의를 한다, 현장 답사를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의상이나 소품들을 구매한다, 제작한다. 그 다음에 예행 연습을 한다, 리허설을 한다, 실 공연, 실 전시를 시작한다, 끝나고 나서 사후 강평, 결산을 본다. 쭉 이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새끼 카테고리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우선. 해야 될 것들을. 그러고 그것들을 이젠 그거는 실제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여줬을 때는 너무 구구절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요때 하겠습니다라고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만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영상이 제작된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되어 놓고 뭐 어떤 홍보라든지 활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여기 남겨둔 것처럼 어떤 단편 영화제 및 비디오 페스티벌에 출품을 하겠다. 좋습니다. 아주 좋죠.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선정자가 어느 페스티벌, 어느 영화제에 출품을 하겠다라는 것들까지 명시가 돼 있다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보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 제작이 선정 결과가 4월에 났고요. 예산 이제 받아서 뭐 5월부터 해서 제작 과정이 됐어요.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안에 분명히 페스티벌 참여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여기에도 페스티벌이 결국 4, 5월 페스티벌이 아니라 10월, 11월에 영상 제작 이후에 어떤 페스티벌 이렇게 돼 있으면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준비해서 9, 10월에 영상 찍어서 11월에 페스티벌 출품하겠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리고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된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보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써놓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일정들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다음에 또 이 뭐 영상이 이제 어떻게 배포되고 어떤 쪽으로 좀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파트별로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된 사업계획서, 여러분이 보셔도 어떻습니까? 좀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죠. 심사위원 입장에서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내 사업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썼다라는 거 하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계획들을 넣어서 신뢰감을 준 것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엔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한 6페이지 정도 됩니다. 6페이지 안에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만의 사업을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해야 되는데 그 어필, 콘텐츠는 누구나 다 좋다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는 그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노하우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 경쟁 5대1, 뭐 10대1 되는 이 경쟁에서 나의 유독 눈에 띄는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원사업 이렇게 쓰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사업계획서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올해 이제 탈락이 되신 분들, 실망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폴더에 숨어있는, 죽어있는 사업계획서 다시 꺼내서 한번 심사평들을 체크해 보면서 다시 나의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해서 살리는 사업계획서로 한번 해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때 그냥 거기서만 체크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고 한 설명한 부분, 노하우 부분들을 내 죽은 사업계획서 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또 준비를 해 두셨다가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들 서칭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넘버원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우리 같이 문화예술 네트워크